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연두의 일기님, 자연사 하시면 안 된다고요? 보험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 이거 그럼 자연사 하면 받는 보험 이런 건 없나? 그렇잖아. 사고사나 병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수명대로 다 살다가 하늘이 주영해 주신 그날 이렇게 딱 떠나며 그거 축복할 일이잖아요. 그럴 때 받는 보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자연사 하시면 안 된다는 연두의 일기님. 무지막지한 보험이라고요. 네.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탄핵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을 날려준 사람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윤석열이 탄핵당하는 그날 곽종근 사령관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윤석열이 나락가는 날 풀려난 거죠. 근데 이 곽종근 사령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윤석열을 탄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3월 14일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민들 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헌재 앞에서 누숙하시는 분들도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송에 자주 오시는 웬즈데이님, 제 패친이기도 한데 이 웬즈데이님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지금 벌써 며칠째 광화문에서 계속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말 막판에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얘기들이 참 많죠. 하지만 그 우왕좌왕하던 헌법재판소, 너무나도 뻔한 윤석열 탄핵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헌법재판소를 끌고 간 사람, 결국 윤석열을 탄핵시키도록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탄핵의 결정적 한방,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날렸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봐주셔야 돼요. 아이고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아시다시피 이 자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입니다.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8대 0. 헌법재판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일치죠. 그런데 이렇게 전원일치가 나올 거면 좀 일찍 내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을까요? 시민들은 3월 초부터 기다렸는데 결국 4월 초까지 나왔습니다. 한덕수 탄핵보다 대통령 탄핵을 먼저 결론을 내릴 거라더니 결국에 한덕수 탄핵이 먼저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민들 빡 돌았지. 그 순간 열 확 치밀었죠. 헌법재판소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한 것도 그 무렵입니다.
실제로 그 무렵 헌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론이 잘 나와서 그렇지 참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논쟁들이 오고 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평의실 주변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지금에서야 우리는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만 사실 그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얼마나 속으로 불안해했었습니까? 여전히 찜찜하게 그 부분이 남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8대 0인데 진작 왜 안 했을까? 여전히 찜찜함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찜찜함이 남는 이 부분. 자, 근데 이 부분이 이번 탄핵 결정문에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았습니다. 5가지 탄핵 사유가 모두 5대 0, 8대 0, 그러니까 40대 0이 됐습니다만 이 탄핵 결정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절차법, 특히 증거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국회 회의록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던 모양이에요. 조한창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 능력 인정을 해 왔습니다. 왜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의 절차,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갖고 온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대로 형사소송법을 갖고 온다면 준용이라 하지 않고 적용이라고 했겠죠. 준용이라는 것은 준해서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것은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게 그게 준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검찰 진술조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에서는 인정될 수 있는 게 맞아요. 역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에 조한창, 김복형은 인정 못하겠다고 뻗대기 시작했어요. 제일 황당한 것은 국회 회의록입니다. 국회 회의록은 아니 이거는 영상으로까지 남아 있어요. 그죠? 지금 국회 회의록 영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되게 황당하죠. 김복형 재판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회 회의록에서 보면은 그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자기 정파의 주장을 늘어놓지 않느냐. 따라서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국회 회의록에 보면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도 하지 않습니까? 상호간에 토론이 이루어지죠. 국회 회의록은 누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발언의 기록이 아니라 어떤 토론이 벌어졌다라는 토론의 기록입니다. 원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반대 신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가지고 정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누구 하나가 어떻게 주장을 했다. 뭐 증인이 나와서 무슨 주장을 했다. 뭐라고 증언을 했다. 곧바로 반대 신문이 들어오잖아요. 예컨대 3부 우리 그때 그 이채양명주 우리 그 최수근 상병 사건 때 뭐 이종호 씨인가 자기 카카오톡에 뭐 쓰죠. 3부 확인해 보고 날짜 정하자라고 하잖아요. 이때 말하는 3부를 두고 유상범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프장 3부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박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라는 증언도 나오죠. 보세요. 토론과 반대 토론 그리고 새로운 증거, 증언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김복형 재판관 국회 회의록은 증거 능력을 인정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말 황당했던 것이 국회 회의록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안 할 경우에 국회에서 국회 내란 투기에서 군 지휘관들 불러다가 증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증언, 국회에서 한 증언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증거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국회 회의록은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은 마지막까지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 결정문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뭐라고 얘기까지 하느냐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를 하는데 이거 숫자나 재발의의 제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한번 부결이 되면 다음번 다시 상정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정영식 재판관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건 지가 그렇게 주장할 문제가 아니지. 그거는 국회가 법으로 정할 문제지 정영식 재판관 지가 떠버릴 문제는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어깃장을 놨어요. 택도 아닌 소리지. 이건 월권입니다. 법 만드는 거는 재판관이 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할 일 아니야. 뭐 어거지를 쓴 거죠. 어쨌거나 확인해보면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이 세 사람이 절차나 형식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되지 않은 검찰 진술조서 또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언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 심지어 국회 회의록은 일방적인 정파의 주장이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에 그 707 특임 그다음에 공수 1여단 이 병력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뭐 그런 증언,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증언들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707 대원들, 그다음에 707 대원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 검찰에서 한 증언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 곽종근 사령관을 비롯한 군 사령관들이 진술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예, 그 일선 지휘관들이나 일선에 활동한 대원들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거였어요. 근데 김복형이나 그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이들의 주장이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계속해서 버팅겼다면 이게 말 그대로 5대3 이 문제가 생겼을런지도 모릅니다. 세간에 떠돌던 5대3 뭐 김복형과 정계선이 맞짱 뜨고 싸웠다. 그 소문의 진상은 사실 이거였던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 논란을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능력 문제를 두고 재판관들이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증거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원래대로 하자면 형사재판의 진행과는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말고 다 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정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기고 검찰 진술조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여기서 논란을 할 게 아니라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요, 4월 18일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4월 18일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증거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이게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살아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이나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들이 이런 우회 방법을 오케이, 동의해줬던 이유는 하기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치, 윤석열을 살려내는 거,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이 진행이 늦어진다거나 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 채택이 잘 안 된다거나 이래버리면 헌법재판도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이들도, 나머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이런 사람들도 일종의 도박을 걸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도박을 최종적으로 승패를 결정지어준 사람이 바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재판은 지난 3월 26일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인 거죠. 여기에서 곽종근 사령관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버립니다. 심지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진술, 특히 자기 부하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 모두를 증거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특히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 특전사 대원들의 진술을 모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군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되는 과정, 이 과정 역시도 특전사에서 다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다 증거로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나 조한창, 김복형이 원했던 것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이 진술을 특전사의 이 일선 대원들이 한 건데 이들의 진술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던 거다? 검찰 진술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 진술 조서가 인정이 안 돼버리면 국회의원 끌어내라 라는 이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지는 거였던 거죠. 그랬는데 이 증거를 누가 인정을 해버렸다? 곽종근 사령관이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특히 내란 사건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헌법재판에도 쓰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 덕분에? 곽종근 덕분에. 그러니까 박한수 계엄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검찰 진술 조서 중에 일부는 인정, 일부는 인정 안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될 여지가 있었는데 막판에 모든 것을 다 인정해버린 곽종근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검찰 진술 조서 대부분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선고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다 있었어. 근데 이 증거 중에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상당히 논란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싹 그냥 곽종근이 마무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한 헌재가 막판에 후다닥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곽종근이 큰일 한 거 맞죠? 곽종근이 아니었다면 이번 윤석열 탄핵 사건 쉽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뭐 국회 병력 투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마라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에 군대가 들어갔고 국회에 들어간 군대가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난동을 부렸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지 않았나요? 윤석열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일거에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국회에 병력 투입한 거였잖아요. 너무나도 내란이 명백한데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복형, 조한창, 이 정영식 재판관은 증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법 기술을 부리려고 했던 거예요. 증거로 무언가를 채택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법 기술입니다. 법리가 있는 게 아니라 법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 기술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윤석열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증거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박살내버린 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었던 겁니다. 정말 큰일 한 겁니다. 아직 이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계세요. 언론에서도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그렇게 이 부분까지는 조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